저출산, 고물가, 재난 등의 위기 속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안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약점을 찾을지 다시 내홍의 굴레로 빠질지 윤석열 정부는 이달 말 분수령을 맞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사법자재의 원칙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당 운영의 사법부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석대성 기자 보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 실적을 이룬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비상 상황을 선포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당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쟁점은 당원 96조 1항입니다. 종전 당원은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당원은 당대표 등 사퇴 거리,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 등 거리, 이외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으로 비상 상황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개정 당원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말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도 국민의힘이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 기준을 억지로 만들었단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정 변경 때문에 당원을 개정한 것일 뿐 소급 입법은 이번 공방의 핵심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업측이고, 신청인 측에서 이제 소급 적용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문도 개정 당원의 효력 유무가 공방 핵심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나아가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 중일 뿐 여전히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작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다음 쟁점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유효한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은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조계는 법원이 정당 운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를 아예 해석을 잘못하면서 그런 거라는 점에서 법원이 개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과연 그런 정도까지 개입을 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가, 이게 아마 법원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거든요. 법원은 추가 심리 속행 후 이번의 신문은 가처분 사건까지 모두 통합해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신문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법원 판단이 정당 자율성의 기준선을 만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